평소에 이제 나도 혹시 ADHD 아닐까라고 의심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로 양치를 해야 돼. 머리로는 아는데 나도 모르게 손은 핸드폰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양치질 해야지 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ADHD다. 머리가 나쁠 수 있겠다. 뭐 산만하다. 약간 이런 낙인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F코드, 너나코의 나혜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 유명 셀럽, 저는 셀럽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명 인사들이 고백을 하면서 이슈가 된 ADHD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F90으로 시작하는 이 ADHD는 요즘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2017년에는 이제 대략 53,056명, 2021년에는 102,322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소아, 영유아의 ADHD도 있고 또 최근에 성인 ADHD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아마 이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성인 ADHD가 많아진 이유는 뭐냐? 특히 이제 성인 ADHD, ADD는 이제 요즘에 많이 부상을 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특히 어렸을 때 ADHD는 사실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요즘 이제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워낙 다 알려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제 나도 혹시 ADHD 아닐까라고 의심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ADHD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애들 병인가 뭐 어른 병인가 뭐 집중력이 산만한 건가 오래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 ADHD는 말 그대로 A, attention입니다. 집중이죠. D, deficit, 결핍이고요. H는 이제 hyperactivity라고 해서 과활동이죠. 활동이 너무 많은 거. 그리고 D는 이제 질병을 뜻하는 disorder. 그래서 ADHD는 집중력, 결핍, 과활동성 장애, 주의 집중력이 없고 활동이 너무 많은 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말 때문에 좀 오해가 많아요. 실제로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ADHD다, 뭐 머리가 나쁠 수 있겠다, 뭐 산만하다, 약간 이런 낙인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어떤 증상들의 증후군, 증상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아주 증상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DHD라는 진단명으로 많은 담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성인 ADHD는 ADHD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새 이제 학술적으로는 ADD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H가 빠진 거죠. H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활동성을 얘기하는데 성인은 이제 과활동성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 때는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가만히 못 있고 온몸을 막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그리고 애를 그냥 앉혀놔도 그냥 가만히 못 있고 막 계속 두리번 하고. 근데 재밌는 게 그럼 성인 ADHD는 어떻게 변했을까? 물론 대부분 성인 ADHD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참을성이 생겨서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성인 ADHD는 이렇게 진료실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꼭 옆에 뭘 꼼지락거려. 뭐 쿠션을 안고 앉는다든지. 최근에 제가 본 환자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 집에 소파에 앉는 것처럼 앉더라고요. 이게 아주 흔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성인이 됐을 때는 ADHD라는 게 이렇게 산만하거나 이런 증상뿐 아니라 자신은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무례하거나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약간 그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ADHD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뭔가의 문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성인 ADHD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성인 ADHD를 어떻게 진단할까? 뇌피셜로 진단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집중력이 나는 없으니까 성인 ADHD인 것 같아.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워낙에 성인 ADD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인터넷에 정말 다양한 정보들, 자가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냥 알려진 자가 테스트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ADHD 성향이 있으면 그냥 루틴 일과 자체가 귀찮거든요. 나한테 루틴 일과가 모티베이션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씻고 뭐 이런 거 조금 게을러질 수 있고, 몸이 항상 늦는다.
플래닝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 버스 타고 이 지하철 타고 혹은 택시 타고 시간 요 정도 소요되는데 뭐 막힐 수도 있고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까 감안해서 내가 요쯤에 나가면 요쯤 도착하겠지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계산하는 거에 좀 서툴러요, ADHD는. 그래서 세부적인 게 잘 계획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플래닝을 짰어도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미루다가 5분, 10분 꾸물럭꾸물럭 하다가 꼭 5분, 10분 늦는 거예요. 모임에 항상 늦는다가 항상 조금씩 늦는다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대놓고가 아니라 조금씩 늦는다. 저축을 못하고 돈 관리가 어렵다. 물론 돈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뭔가 관리가 어렵다. 스케줄 관리가 어렵다. 이런 거는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플래닝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능력이죠. 영상을 볼 때 2배속으로 본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사실 이렇거든요. 2배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2배속으로 튼 다음에 앞에 보면 중간에 안 보고 그냥 끝에만 봐요. 그리고 끝에 보고 결론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돌려 찾아보거든요. 이 정도 돼야지 ADHD라고 생각이 되고 4차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얘는 얘기하는데 항상 생뚱맞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대화를 할 때 보면 항상 뭔가 핀트가 조금 안 맞고 가끔 욱할 때도 있는데 또 가만히 알다 보면 그렇게 나쁜 애라서 화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아. 뭐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많이 빠져 있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4차원처럼 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 6개월 이상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 이건 뭐 6개월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거의 모든 성인 ADH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논문이나 텍스트에는 한 8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냥 거의 다인데요. 성인이 돼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공존 증상, 조울증, 불안증, 사회, 대인 기피증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남용, 오용 중독입니다. 게임이 됐든 알코올이 됐든 해외에서는 마약이 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많고 왜 그 사람들이 중독 성향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고립되기도 쉽고 자기 혼자 빠져들기도 쉽고 또 사회적인 지지 환경도 적고 여러 가지 썰은 있는데 아무튼 공존 질환으로서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요거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진단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냥 요것만 가지고 진단하는 건 너무 뇌피셜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뉴욕에 보면은 마운트 사이나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성인 ADHD의 대가이신 그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성인 ADHD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동기,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중력이 현저하게 차이 난다. 그 말은 집중력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일반적인 일에서는 되게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 기복이 있어서 조금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기분이 훅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조울증으로 예전에 진단이 많이 됐던 거죠. 놓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조울증 양상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아주 짧은 조울증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주기가 있는데 요 ADHD에서 불안정하다는 거는 그냥 이유 없이 조그만 일에도 그냥 기분이 되게 낙담했다가 또 이유 없이 무슨 일만 해도 되게 희망적으로 의욕이 솟구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병인지 성격인지 뭔가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건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냥 성격이 제가 좀 그런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할 일을 미뤄두는 사람, 뭔가 좀 남들이 보기에 게을러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밥을 먹으면 바로 양치를 해야 돼. 머리로는 아는데 밥 먹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손은 핸드폰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양치질 해야지 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양치질을 하자. 라고 해서 양치질하러 화장실 갔잖아요. 그럼 진짜 ADHD는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여기서 하는 와중에 또 핸드폰으로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하는 게 자기가 엄청 동기부여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에서 자꾸 놓치거나 미루거나 게을러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항상 일을 미뤄. 그래서 안 돼.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되는데 난 게을러.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또 좌절하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나는 일을 잘 벌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꽂히면 일을 잘
추진해요. 근데 추진만 하고 마무리는 안 된다. 책을 좋아하면 책을 계속 사요. 표지랑 보다가 결국은 안 읽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고 벌리는 데까지는 의욕이 넘치는데 결국은 끝마친 일이 없어. 이런 경우에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제가 뭔가 일을 많이 뭐 벌렸는데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마친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성인 ADD는 가장 주요한 게 막 공부 잘하기 위해서 막 집중력 올려야 돼서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지는 게 생기고 미루고 게을러지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의도치 않게 오해받고 무례하고 뭐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하기에는 내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피하기 때문에 부적격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가 쉽고 그럼 나 스스로도 위축이 돼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싶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이나 먹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음주 문제도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공존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ADHD의 특징이 결국은 이 플래닝에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은 뭐 일요일이니까 쉬면서 청소 3시간 해야지 그럼 절대 안 해요.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 빨래도 돌려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 생각은 많죠. ADHD 항상 생각은 많아요. 사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일을 미루고 게으르고 집중이 안 될 때 최대한